정보직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가 조윤희 교수님이 쓰신 정보사회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정보사회론이라는 책에서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7급 기준으로 해서. 9급에서는 한 12문제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만 강의해서는 이제 수험생들이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요약하는 강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논문을 요약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강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보사회를 고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노답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수험생들이 정보사회론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가 있는데 기본서에 출제되지도 않고 어디서 출제될지 알 수도 없고, 그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과목이 되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들을 필요가 없다. 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냥 상식이나 늘려놓자. 그러니까 이제 노답 과목이라는 말이 지금 수험생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을까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구글의 정동경제라는 논문도 있고, 여기 이제 이윤의 지대대기와 정동 엔클로저라는 논문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을 봤더니 요즘에 교수님들이 인지자본주의하고 정동경제라는 게 이제 여러분 낯설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 이런 논문들이,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요즘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또 특히 구글의 정동경제라는 것과 이윤의 지대대기와 정동 엔클로저라는 논문에서 5문제나 출제됐다라는 거죠. 자, 그 25문제 중에 5문제가 논문 2개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논문에서만 나오는지 그것만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이 전부 킬러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상식을 동원해서 풀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 논문을 읽지 않았다면 굉장히 풀기가 어려웠고, 이 논문을 읽었으면 그냥 굉장히 1초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찾아서 강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충분히 이런 논문들만 잘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한테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정보사회론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요약하는 강의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는, 그쵸? 2018년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가 소개되는 이제 문제, 그런 걸 단순히 소개하는 문제를 출제했다면, 2019년도에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처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갔죠. 자,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고 있는 전략 기술들에 관한 논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다라는 거죠, 이번 강의에서. 두 번째, 2019년도에 또 새로운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전략 기술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웹 입점령과 웹 입점령, 자, 그 다음에 플랫폼 경제, 그 다음에 정동 경제,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행위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출제됐는데, 그냥 단순히 이런 이론들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이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쵸,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논문을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거기에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한테 문제를 제가 출제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도록 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강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